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디스플레이로 표현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아이언맨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래 확장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우리 미래에 필요한 광학기기들, AR 글래스나 라이다, 안면인식 기술들 어떻게 광학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은 노준석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재료의 어떤 발견, 돌, 합금, 철, 실리콘 이런 재료를 발견하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인류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빛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광학.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레이저도 있고 우리 그냥 LED도 있고 하여튼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빛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어떤 과학의 발전이에요. 과학에서 시작해서 공학, 기술로 가는데 이게 한 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과학 중에 한 5% 정도 미만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술이 된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메타물질 없으면 내 삶이 되게 불행하다. 휴대폰 없으면 지금 삶이 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50년이 걸리고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대전 도중에 원자폭탄이 완성이 됐죠. 원래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급하니까 빠르게 이걸 발전시켜서 기술로 만든 거고요. 지금의 전자공학, 공학의 단계, 기술의 단계이고요. 그럼 메타라는 용어는 굉장히 뭔가 특이한, 이상하다, 비욘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적인 정의는 요게 오늘 요거가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같긴 한데 화학, 어떤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골드하고 이 석영을 비교해 보면 두 개는 다른 소재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은 금 원자가 나오고 실리콘 원자가 나오니까 애초에 출발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소가 되는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다른 소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가 이거예요. 인공 원자로 구성되어 인위적으로 가공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옹스트롱 단위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몇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한 10에서 100 나노미터 사이 그 정도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원자를 실리콘을 이용해서 혹은 금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니 금이 아닌 특성이 나와요. 빨주노조 판환부 특성이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잘 배열을 하면은 빛이 이 물질에 왔을 때 보통 금이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느껴요. 여기 금이 있다. 그럼 금에 해당하는 반응을 내자. 반짝반짝 노란색. 근데 여기는 금을 조그맣게 잘라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뭐지? 금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이런 소재를 만들면 빛을 공기 중보다 10,000배를 더 꺾을 수 있고 빛이 거기서는 10,000배 더 느리게 가요. 그리고 굴절률이 0이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고요. 그럼 빛이 굉장히 빨리 가요. 어쩌면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타물질 이전에 기존의 광학들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굴절 광학, 스넬의 법칙. 우리가 그 굴절하잖아요, 빛이. 굴절에 의해서 모든 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굴절 광학은 이 두께, 크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의 카메라를 뜯어보면은 렌즈가 9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줄이고 싶어요. 지금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1500만 화소 유지하면서 줌도 되고 이상한 성능들 많은데 그거를 줄이지 않고서 이 부피, 그러니까 두께를 줄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 카툭티 인정하고 쓰잖아요. 그런 거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굴절 광학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절광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회절이라는 거는 빛이 우리 간섭이나 우리 회절이라는 거를 물리 시간에 배울 텐데 그런 회절광학을 이용해서 이런 VR 장치들, 영상을 여기 빨래판으로 보내서 이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80도 이렇게 돌리려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최선입니다. 애플에서 나온 최근 그 MR 헤드셋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되게 무거워요. 그럼 이런 거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더 성능을 좋게 하고 싶고 쉽게 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광학,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뉴스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10나노 성공했습니다, 7나노, 5나노, 3나노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무언가를 작게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이런 회로예요.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3나노로 만들어도 전자들이 그 안에서 이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자의 한계는 0.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에서는 한 이 정도만 만들어줘도 내가 다니기 편해. 근데 광학, 빛의 그 요소, 포톤, 광자는 파장의 절반보다 작아지면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회절한계라고 알려지는 현미경, 어떤 모든 카메라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바로 그 회절한계라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오랜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직접 이 렌즈들을 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나노 구조, 가공 메타 물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원하는 모양을 깎아서 여기에다가 배열을 해요. 그럼 그 배열을 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원자들은, 소자들은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낼 수 있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빛을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혹은 볼록 렌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구조가 빛의 어떤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지, 빛의 상태라는 거는 뭐 편광이 될 수도 있고 빛의 세기, 색깔이 될 수도 있고 파장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정보가 빛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절하면은 뭐 여기 보이는 이런 홀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구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카메라에 들어있는 볼록 렌즈를 빼서, 적외선 렌즈를 빼서 똑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되게 얇아졌죠. 볼록한 게 없어져서 평평하게 됐어요. 그 평평한 안을 이제 확대를 해서 10만 배 정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 기둥, 원기둥, 사각기둥이 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위치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면 점으로 한 곳으로 보내. 그래서 볼록 렌즈를 만들어 라고 이제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아주 얇게 한 1000분의 1 정도 얇게 만들었어요. 1 마이크론이면은 우리 저기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론이니까 팔랑팔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에다 이제 연동을 시켜서 이제 두꺼운 렌즈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하나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실제로 그 카메라에 달아서 써보면은 똑같이 호환이 되죠. 근데 물론 지금은 원래 여기 있는 렌즈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싸게 만들지 않으면은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능이 좋아진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성능이 한 6배 정도 좋아져요. 보면은 원래 있는 렌즈로는 안 보이는 어떤 작은 물체들이 보여요. 해상도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렌즈에 존재하는 왜곡 현상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면은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격, 싸게 만들 수 있는가, 대량 생산. 이거는 꼭 메타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나노 가공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도체도 하나 만들 때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론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저는 연구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기를 보면은 이 다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점을, 10,000개의 점을 사방으로 뿌려요.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그럼 그 점이 내 얼굴에 맞으면은 그 위치 정보에 따라서 여기서 다른 걸로 사진을 찍어서 지도를 빠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가 전화기에 저장이 돼 있고 그게 똑같은 정보가 아마 이제 로그인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차원으로 지도를 그려서 센서를 만드는 그런 광학 장치예요. 그러면 핵심은 점을 만드는 건데 점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이저를 10,000개를 쓰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레이저를 하나 써서 점을 10,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런 빨래판 같은 어떤 그 광학 소재에다가 해서 보냈어요.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페이스 아이디보다 10분의 1 정도 작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10배 정도 더 해상도가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페이스 아이디처럼 저희가 애플에 연결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런 잘 안 보이지만 이 가면을 인식해가지고 점이 어떻게 되고 점이 잘 나오고 뭐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이름은 많아요. 페이스 아이디, 구조광 이미징, 아니면 근거리 라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핵심은 빛을 잘 뿌려서 그 빛의 왜곡된 정보를 모아서 지도를 그린다. 이게 미래의 이제 광학 기술들이 하고 있는 어떤 보안, 안면 인식, 뭐 페이스 아이디 기술입니다.
홀로그램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조악한 홀로그램이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꽤 볼만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흐려요. 흐리고 이렇게 막 색깔도 좀 조악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꿈꾸는 홀로그램이죠. 영화에서 보는 막 정말 실감나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홀로그램 장치들이 너무 크고 이걸 작게 만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으려면은 픽셀 사이즈가 작아져야 돼요. TV처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광학 기술로는. 그러나 이제 아까 만든 그 메타 원자들 구조들을 만들어서 저런 빛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빛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런 영상을 맺히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아인슈타인 그림이에요. MC 스퀘어. 홀로그램의 해상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 원리를 이런 막대기를 구조를 만들어서 배열만 잘하면은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런 빨간색에서 홀로그램을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초록색도 되겠죠. 파란색은 조금 어렵지만 되긴 돼요. 이게 색깔을 일단 확장하고요. 원리가 발견되는 건 일단 과학이에요. 과학에서 이제 공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고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홀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200개의 그림을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허접하죠. 허접해요. 이렇게 우리 종이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도도도도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림 같긴 한데 200개라는 거를 이 어떤 홀로그램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오늘 설명은 못했지만 기존에 있는 광학적인 지식, 물리적인 지식으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양자역학이라는 데서 나오는 뭐 궤도각 운동량 못 들어봤죠. 이런 거를 이용했더니 문제가 풀렸어요. 그럼 그 궤도각 운동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의 장치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연구 결과고요. 이제 앞에서는 홀로그램 얘기를 좀 했으면은 또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거는 색깔이에요, 색깔. 이런 나노 구조들이 어떤 예쁜 색을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됐어요. 요거는 알루미늄이라는 것으로 낸 색깔이에요. 이게 뭐 괜찮은데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알루미늄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우리 그 미술 시간에 쓰는 팔레트 같이 굉장히 예쁜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색깔을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은 하여튼 잘 변하기도 하고 색깔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금에서 낼 수 있는 색깔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색깔 자체는 괜찮은데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대요. 그거는 이제 미술이에요. 예술의 영역에서 우리 색상, 채도, 명도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귀금속이 우리가 플라즈모닉 소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걔네들은 가시광선에서 빛을 자꾸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금과 은 대신에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또 색깔을 만들어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실리콘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모양을 냈더니 예쁜 색깔을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색깔이 사람을 만족시켜요. 이게 그 색상, 채도, 명도, 곡선인데 이게 되게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거지만 저희가 그 예술의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색상, RGB 색상을 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점점 더 원리를 알았으니까 좀 더 예쁜 색깔, 좀 더 해상도가 높은 멋진 걸 낼 수 있을까?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거는 거의 사진과 똑같은 퀄리티예요. 잘 보면은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은 수준의 해상도를 이런 나노 구조,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10만 dpi, 그러니까 인치당 10만 개의 이런 구조들이 들어있으면 우리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건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색상의 조합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RGB 색깔로 여기 보이는 CMYK, 사이언, 마젠타, 블루, 옐로우, 그 다음에 검정색, 하얀색 이런 것들을 다 낼 수 있는 어떤 색의 조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뭐 염료를 쓰거나 뭐 퀀텀 닷을 이용해서 막 TV에서 색깔을 내잖아요. 그런 거보다 해상도가 더 높은 뭐 지금 4K, 8K 쓰는데 뭐 16K, 32K 같은 더 높은 해상도의 TV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 해상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재료가 막 연금술처럼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거나 원소 기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금을 막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건 아니에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어떤 원소가 있어요. 실리콘, 뭐 절메늄, 뭐가 있을까요? 뭐 금. 그거를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더니 레고 블록처럼 모양을 만들었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소재라고 할 수 있을지 구조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하여간 그런 소재와 가공을 통해서 빛과의 상호작용으로 많은 이제 재미난 연구들을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게 빛에서 시작했지만 빛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길어지면은 전파, 소리, 지진파 이런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진파, 지진을 일어나지 않게끔 지진파를 뭐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연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진파의 영역에서는 원자의 크기가 100나노일 필요는 없어요. 막 1m, 2m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파동의 어떤 그 길이와 이 구조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광학의 영역에서 나노의 세계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비싸요. 이거는 아까 말한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 렌즈 만드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500만 원이면 당연히 아무도 안 쓰겠죠. 그 카메라 전체가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새로운 어떤 대량 생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역시 현명하게 그걸 지적을 했어요. 아, 이게 좋아. 아주 좋은 기술인데 지금의 비용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얘네가 표현하기로는 제조의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Manufacturing Revolution이 일어나야지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느냐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그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설계, 그 아까 보여준 그 렌즈 안에 그 막대기들이 몇 개 있냐면은 10억 개 정도 있어요. 10억 개.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일단은 계산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어떤 반응을 일어날까?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그게 일반적인 뭐 꽤 좋은 컴퓨터로 GPU 한 8개짜리 달아내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슈퍼컴퓨터 쓰면 한 1주 정도?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포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설계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뇌로는 부족하고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도 한계가 있어요. 슈퍼컴퓨터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빠르게 설계하는 기법들. 그래서 뭐 기존에 설계하는 기법들이 한 달 정도 걸렸다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가지고 뭐 한 이제 1초 미만으로 하나를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빨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연구. 재료는 실리콘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일단 빛을 흡수하면 안 돼요. 빛을 흡수한다는 거는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회색이에요, 회색. 그게 빛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투명한 실리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혁신이고요. 그래서 실리콘을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예전에 만든 것들은 1mm짜리가 5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1mm라는 것 자체가 뭐 이만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크고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이 큰 웨이퍼에 30cm 되는 데다가 렌즈가 하나가 아니라 600개를 한 번에 만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저희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기술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장비가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반도체 장비는 다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는 나라도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 대만, TSMC, 인텔 이 정도인데 삼성에서 이제 한 대를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 대 있고 싱가포르에 한 대 있어요. 딱 전 세계 2대만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뭐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죠. 오늘 하여간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런 최신의 어떤 기술들,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무언가는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막 꿈꾸던 그런 막 있잖아요. 하이퍼루프,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순간이동이라는 것도 심지어 어떤 실험적으로 보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될까? 하지만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꼭 필요한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광학기술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이런 광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그 광학기술 중에서도 메타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희망이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연구 같이 해준 저희 연구실에 한 50명 되는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